네. 일단 혹이 정상적인 갑상선보다도 얼마나 까마냐가 중요해요. 아, 까맣다. 예, 그러니까 예. 혹이 까맣다는 것이 보통 암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까마냐 안 까마냐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혹 안에 물집이 잡혀 있느냐 아니냐. 물집이 잡혀 예, 있느냐. 물집이 잡혀 있으면은 보통은 좀 말랑말랑한 혹이고 암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색깔이 하얗고 물집이 잡혀 있는 것들은 일단 암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색깔이 되겠고요. 하얗고 물집이 잡혀 있는 것들은 암의 네, 가능성이 네, 네. 떨어진다.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암일 때 특별히 보이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보통 어떤 장기든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그 타원형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생기면 이렇게 누워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암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타원형의 그 긴 길이를 거슬러서 이렇게 커지게 되면 뭔가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네네네네. 암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제 요게 요런 그렇죠, 식으로 서 그렇죠. 있으면 키가 네네네. 크면 네. 위험할 이건 유방암하고도 마찬가지 똑같은데. 네, 똑같아요. 다 그런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키가 큰 혹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암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소견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혹에 이렇게 경계가 매끈한 것이 네. 좋은데 울퉁불퉁하면 좋지가 않아요. 이게 네네. 약간 퍼지는 느낌이 될 테니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혹이 까만 혹인데 안에 하얀 것이 탁탁탁 박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네. 이제 이 칼슘들이 내려앉은 석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것도 암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것은 상당히 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거기에 혹이 까맣기까지 하면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조합이 다 까만 혹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제일 높은 단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1cm가 넘으면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고 예. 1cm 안 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소견이 똑같이 보이면 1cm가 안 돼도 조직 검사를 할 때도 있는 거죠. 혹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진료하시나요? 전혀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암이 당연히 여자가 훨씬 많지만 네. 남자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잣대를 이용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유방 쪽에서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갑상선에서는 특히 젊은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예후가 조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죠. 많아서 네.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조금 더 조직 검사를 좀 서둘러서 하는 편은 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이 여자지만 남자한테 걸리는 갑상선암은 조금 좋지 않다라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혹시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 카테고리라고 해서 네네네. 유방의 병변을 5단계로 나누게 되고 4단계 이상일 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갑상선암에서는 어떻게 분류하시나요? 위험도를? 그러니까 이 바이라드라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게 돼가지고 그거를 많이들 따왔어요. 다른 기관들에서. 그래서 네. 갑상선은 이제 사이로이드라서 T자를 씁니다. 그래서 타이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타이라드가 지금 여러 차례 개정이 돼서 최근 께 나왔는데 그 단계는 똑같이 5단계인데 똑같이 5단계. 근데 1단계는 사실은 혹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정상이죠. 실제로는 4단계고요. 네. 그 유방하고는 달리 제일 낮은 단계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조직 검사할 때가 있어요. 2단계에서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단계인데 우록 같은 것이 이제 2단계잖아요. 근데 예. 2단계인데 뭐 한 4cm 돼가지고 불편하다? 아, 그러면 이제 뽑아내는 그런 그 치료 겸 검사로 네.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커서 이제 고주파 같은 걸 고려할 때 정말로 암인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어서 2단계도 굉장히 크면 하게 되고요. 네. 3단계는 이제 보통 그 낮은 단계의 암 위험도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인데 그거는 보통 요새는 2cm가 넘어야 조직 검사를 권고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2cm가 넘으면 네네네네. 3단계에서도 네네네. 조직 검사를 한다. 네네. 네. 그다음에 그 바로 윗 단계는 이제 중등도의 암 위험도 단계라고 하는데 그거는 원래는 이제 1cm가 넘으면 했다가 최근에 이제 1.5cm로 좀 개정이 되고 조금 있고요. 완화됐네요. 네, 좀 더 네.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높은 단계인 5단계, 높은 위험도의 암 위험도일 때는 1cm가 넘으면 무조건 하고 1cm 미만에서도 이제 갑상선의 껍데기에 닿았다든지 좀 임파선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든지 이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돌님께서 오늘 분위기 너무 진지하다고. 아. 잠재의식 호랑이님은 영혼 본색 영혼 본색 보고 계시네요. 저희가 너무 진지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지금 약간 그 유튜브 보시는
우리 희망이님들께서는 약간 좀 부드럽고 약간 아. 위트 있는 그런 방송을 원하시는데, 야, 오늘 또 갑상선으로 또 여러분들 어떻게 웃겨드릴 수 있을지 큰 숙제입니다. 어쨌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영웅 본색 같지 않게, 네. 스마일님도 갑상선 궁금증 유익한 열공 시간 집중하고 들으시겠다고. 네. 오늘은 여러분 알려드리다시피 오늘은 갑상선 암에 관한 이야기들을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되도록이면 갑상선과 관련된 질문들 좀 올려주시면 그것 먼저 위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유방암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모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조직 검사가 필요한 그 경우를 저희가 쭉 한번 둘러봤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꽤 그렇죠.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조직 검사라는 거는 거의 한 적을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이제 세침생검, 네, 맞아요. 세침 검사를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총 조직 검사를 꽤 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작은 기관의 그 작은 혹에 대해서 그렇게 총조직 검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 검사를 하고 어떤 경우에 또 세침 검사를 하는지 좀 구분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새침생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가는 바늘로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가장 장점이 안전하다는 것에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조금 시술자의 경험이 적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한계가 결국은 세포 검사기 때문에 그 검체가 이제 부족해지고 판단을 내릴 때 조금 그 잘못된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세포 검사로 하는 것은 검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검체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 슬라이드에 밀어서 알코올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돼버리면 지금 늦어지면 아, 이 세포가 말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암이 아닌데도 암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럼 큰일 나겠네요. 예, 그런 좀 오해의 소지들이 생길 수 있는 단계들이 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세침 검사를 해보면은 한 30% 이상 정도에서는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황당해하시는 그렇죠, 시츄에이션이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를- 검사를 했는데 맞아요, 왜 맞아요. 답을 안 가르쳐줘?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고 실제로 의사들도 답답하죠. 네. 또 해도 근데 나온다는 보장이 사실은 크게 없는 게 실제로 그걸 다시 했을 때 똑같이 나올 결론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이제 총조직 검사인데 총조직 검사는 사실 뭐 김선희 사장님 잘 아시지만 유방에서는 아주 아니 뭐 예, 완전히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이제 완전히 스탠다드가 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양의 조직을 뽑을 수 있다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 네. 이거는 조직을 떼내는 거니까 네. 눈으로도 보이는 그렇죠. 조직이고 세포 검사는 확연하게. 눈으로 사실 아무것도 안 네, 보이는 네, 네, 네. 그런 경우인데. 예. 그러니까 조직을 떼어서 그것이 많이 충분히 나오고 안전하게만 하다면은 당연히 이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총조직 검사를 하는 기구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시 막 그 서로 이제 잘 해보겠다고 하나 보니까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네. 유방암 할 때 쓰는 그 총조직 검사하고는 좀 다른가요? 두께나 뭐 길이 같은 게 그렇죠. 좀 다른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 일단 유방은 조직을 생각보다 많이 떼어야 많이 되기 떼죠. 때문에 한 5번 정도 맞아요, 맞아요. 최소한 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꽤 굵게 띱니다. 그래서 13게이지인가요? 뭐 그 정도 쓰지 않나요? 최소한 뭐 그 정도 예, 14게이지, 16게이지를 쓰는 예. 경우가 많죠. 13게이지, 11게이지 뭐 이렇게 쓰는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얼마나 저희는 18게이지를 주로 쓰죠. 18게이지 네, 네. 총조직 검사가 있어요. 네네네. 아, 18게이지면 여러분 그 수술할 때 맞는 주사, 네네네. 주사 정도의 크기가 18게이지 정도의 두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훨씬 가는 총조직 검사를 네. 하시는군요. 가늘고 좀 더 길이도- 짧게. 길이도 짧은. 네, 짧게. 아, 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총조직 검사가 당연히 상위에 있는 검사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가는 바늘 검사를 갖다가 충분히 하고 경험이 이제 쌓여서 총조직 검사로 가야 됩니다. 네. 뭐 총조직 검사부터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 그렇고 환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다 총조직 검사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처음에 출발점은 새침 검사를 했을 때
결론이 애매하거나 잘 안 나올 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새침 검사로 해서 결론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는 예, 그거는 영역이네요.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아주 좀 드물긴 하지만 임파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상선행기는. 어, 그거는 세포 검사 아무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심될 때는 총조직 검사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환자를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의사 입장에서 총조직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것 너무 같습니다. 작아도 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총조직 검사. 근데 이제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상관이 없나요? 그건 그러니까 세포 검사도 마찬가지. 세포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암이 강력히 의심될 때는 차라리 총조직 검사가 더 쉬울 때도 있어요. 네. 가는 바는 안 아니면 나오니까. 캡슐에 너무 붙어 있는 경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앞쪽은 상관이 없는데 뒤쪽은 조금 어려울 때가 그렇죠. 있죠. 왜냐면 뒤쪽이 좀 식도나 유용하니까. 뭐 네네네네. 이 기도를 잘못하면 맞아요, 뚫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새침선검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여러분 총조직 검사는 아무 의사나 할 수 있는 검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세침 검사에서 여러 번 우리가 보통 꽝이라고 하죠. 꽝. 우울한 이게- 케이스. 이게 의학적인 용어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꽝 아시잖아요. 제비뽑기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꽝인데, 조직 검사도 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무것도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여러 번 나온다면 그런 경우에는 총조직 검사가 굉장히 네, 네, 훌륭한 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니고 우리 성지영 부원장님처럼 엑스퍼트만 할 수 있는 검사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러블러브님이 질문 주셨어요. 갑상선 결절이 2cm면 조직 검사를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이상이 없더라도 고주파 시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2cm 이상이면은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2cm짜리가 무록이라면 조직 검사 대상이 아닌 거죠. 네. 또는 우리가 이제 스펀지 형태라고 하는데 혹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집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조직 검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암이 아니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 거라면 조직 검사 대상도 아니고 당연히 치료 대상도 아닙니다. 그걸로 불편할 리가 없으니까. 근데 2cm 이상인데 색깔이 까맣게 보인다든지 아까 말했던 암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소견이 나온다면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확실히 이제 암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2cm 정도면은 사실은 고주파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cm 정도이면은 결과와 상관없이 아마도 고주파 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추천은 일단 조직 검사는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하고 아니라면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추적 검사를 하실 때는 만약에 이제 쭉 보던 게 아니고 최근에 그냥 처음 발견하신 거라면 처음엔 아마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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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러브러브님. 네. 고주파 치료가 나왔으니까 고주파 얘기 잠깐 좀 하면, 일단 고주파 치료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고주파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숫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전기에 의해서 그 파가 형성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 네. 굉장히 이제 그 헤르츠가 높은 정도의 그 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몸에 주어지면 몸에 있는 이온들이 그거에 따라서 진동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혹을 치료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샤워 되는데요. 없애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열이 아. 뜨거워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늘에서 고주파가 발사되고 고주파가 그 바늘 주변에 있는 조직을 데우는 겁니다. 그렇죠. 바늘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바늘에서 예. 고주파가 나오고 예, 조직만 뜨거워지는 조직이 진동하면서 거기서 열이 나는데. 예, 인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조금 다르고요. 네. 사실 요거랑 비슷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레이저라는 게 레이저. 있고요. 또 마이크로파라는 것도 있고요. 마이크로파. 네, 또 네. 하이프라는 것도 하이프. 있고. 산부인과에서 많이 쓰는 하이프. 그런 것들이 다 열 치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각각이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건 이제 빛을 모아서 열을 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철사 같은 걸 심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철사 주변에서 열이 가해지는 그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큰 혹인 경우에 철사를 여러 개를 심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치료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위험하지 않게 처음에 많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용 빈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거는 좀 더 강력한 에너지를 쓰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저기 전자레인지. 맞아요. 전자레인지 아닌가요? 그거랑 비슷한 네, 거예요. 네. 그 좀 고주파랑은 좀 다른 파장의 네, 네. 에너지를 쓰는 건데 이게 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간암에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간암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갑상선에서도 유용하게 쓰는 경우들이 좀 있고 네, 특히 네. 크기가 큰 경우에 네. 네, 그리고 하이프라는 거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다 바늘을 넣는 건데 아예 바늘을 넣지 않고 밖에서 고주파 그러니까 초음파를 갖다가 여러 각도로 이제 쬐가지고 네.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여러 초음파를. 군데서 이렇게 예, 예. 짝짝짝짝해서 한 군데 한 군데 가운데 모아요. 모인서 에너지가 예,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찌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가는데 좀 좀 어떻게 보면 환자가 좀 편안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예, 그리고 비용이 좀 비싸고. 맞아요. 그런 좀- 기계가 뭐 굉장히 비쌌던 걸로 네. 몇십억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